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의 흐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모닥불의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느리지만 점점 활활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불만 남은 이런 기분입니다. 상승할 수도 있는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지 못하면서 더 지루하게 느껴졌을 하루일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전강후약의 모습으로 다음 불씨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명절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자리를 잡고 상승 흐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좋았던 부분과 우려스러웠던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는데 유한타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요. 기존에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좀 트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방에서는 오늘 두중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수급, 이슈, 시황, 종목 추천 빠르게 제 의견을 드렸고요. 8월 말에 추천했던 한국선제 여전히 74%대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도 추가로 어제 소개를 드렸죠. 무료방 들어오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관련주들 흐름 짚어봐야겠죠. 종가 딱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종목들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이거밖에 오르지 못했다. 더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참 아쉽다. 두산은 오늘 2%나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두중은 뭐 하고 있지?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했었던 부분, 한수원에서 정부에 탈원전 시나리오 공식적인 수정을 요청을 하면서 원전 건설을 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원전 테마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호기도 전력 공급이 들어간다.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더 큰 상승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원전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20% 가까이도 올라갔었죠. 종가는 1% 많이 좀 떨어지면서 끝이 났는데 두산중공업은 3.3%가 고가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아쉬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상승이 나왔던 또 원전 관련 테마였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시장이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타가 아닌 이상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을 지금 상황에서 부러워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중만 오르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는 없고 결국에는 버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만 움직이게 되면 못 견디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폭도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속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양 지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체감상 시장 자체는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보여주었죠. 그 이후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과 8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또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15% 상승, 코스닥은 0.49% 상승. 마감은 그래도 이렇게 외인들이 시장에서 버텨주었으나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비례해서 컸다. 뭐 안 좋게 표현을 하자면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이슈도 있었으나 시장에서는 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고 좀 추석을 앞두고 안 빠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나왔던 이슈 좋은 부분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레겐코드 공급 소식도 있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슈 말곤 시장이나 수급 모두 두산중공업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좋았던 이슈 바라카 원전 2호기 전력 공급 소식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계 이어 한수원까지 원전 추가로 건설 탄소중립위원회에 2050 시나리오 수정을 요청했다. 신재생에 편중된 정책으로 원전 9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확대를 해야 된다. 두산중공업 하나 기업들도 우리나라 환경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강하게 추진을 하겠다. 탈원전 시나리오 수정을 공식적으로 한수원이 요청을 했다. 원전 잔존 9기 유지의 틀을 바꿔 추가적으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동참했던 한수원이 원전 절대 불가론이라는 금기를 깨고 원전 확대로 공식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초안인 원전 9기를 9기 플러스 알파로 확대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한다. 신재생 일변도의 에너지 믹스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상존을 한다. 재생에너지 이용률 및 이용시간 한계 등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원전이 탄소 중립의 필수적인 수단임을 재차 강조를 하면서 또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기존 원전과 소형 원전 SMR 등 차세대 원전을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미국이 설정을 했고 일본은 지난 7월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낮아진 원전 발전량 비중을 또 확대하는 방침을 수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수원에서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2018년 석탄이 40%대, LNG가 26%, 원자력이 23%,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6.2%, 기타가 1.7%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1안 재생에너지를 70%로 늘리겠다. 2안 72%, 3안 92%까지 가장 어렵게 이렇게 늘리고 원전에 대한 비중은 23%에서 6에서 7%까지 줄인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과 풍력에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엄청난 자본을 투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해야겠죠.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1차적으로 엄청난 이런 자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심지어 이런 자금들을 쏟아 붓는다라고 쳐도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으로는 여건상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전력의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자동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또 바뀔 수밖에는 없겠죠. 아직도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과 LNG가 에너지별 의존도 1위,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력 생산량 자체로 보면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탄이 1위, 원자력이 2위, 그리고 LNG 가스가 3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경우는 석탄과 LNG가 원자력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가 많아서 석탄, LNG가 비율로는 이렇게 1위, 2위로 나타내고 있지만 전력 생산 효율은 원자력, 탄소 배출도 없고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발전소는 적은데 그 부분을 비례했을 때 전력 생산량은 상위권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런 부분들 다음 달 내용들을 다시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를 좀 수정을 할지 미지수이지만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화는 두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해야 하는 추세로 간다면 석탄 그리고 LNG 이 부분을 줄이고 원전을 늘려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한수원도 그렇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어제 반기문 그리고 오늘 송영길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현 정부 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공급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원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부분은 참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고배, 동유럽 원전 수출의 위기다. 35조 원이 넘는 우크라이나 원전 5기, 미국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기울어 현지 실적 중시 불리한 경쟁이 우려가 된다. 탈원전 부정적 영향 비난이 세질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수원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공을 들이고 있는 체코나 폴란드 사업까지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우크라이나 사업은 원전 4, 5기와 또 리오네주 신주 원전 4기 등 총 5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만 35조 2,800억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수원과 에네르고 아톰은 이런 신규 원전 건설을 논의를 해왔다. 우크라이나 이 회사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원전 부품 수출과 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 웨스팅하우스와 MOU 체결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점쳐진다. 웨스팅하우스가 본격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따내게 되면 두산중공업 등 한국 원전 기업들도 관련 기자재 공급을 비롯해 원전 건설에 파트너로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이 직접 사업을 수주해 얻는 이익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크라이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을 미국이 수주를 하게 되면 다른 동유럽 국가 원전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이다 라는 게 업체의 관측이다. 체코 정부는 입찰 참여 업체 간 경쟁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 유럽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없어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의 EDF 경쟁자에게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 원전 MOU가 웨스팅하우스로 이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자금 조달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기대할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한수원이
수주를 따든 웨스팅하우스가 따든 두산중공업은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5기 35조 시장에서 우리가 불리해지게 되면 또한 체코나 이런 폴란드 연쇄 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을 해오기도 합니다. 물론 두중 이쪽이나 저쪽이나 수혜를 볼 수는 있겠으나 무게감이라던가 이익, 직접적인 부분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하나 결정된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체크나 폴란드 쪽은 한수원이 또 수주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허나 국내에서는 탈원전 그리고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 표면적으로는 가능해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 입장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많이 또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4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원전 산업이 많이 붕괴가 되었고 또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가 되면서 수주 상당히 많이 급감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주액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탈원전이 시작이 되었던 2016년 두중이 한수원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약 4천억 가량. 하지만 시행 후 4년 만인 지난해 1,700억 수준으로 약 60% 가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달 8월까지 170억 수준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려면 원전은 필수다. 중단된 원전을 재개시킬 뿐만 아니라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면서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 체크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외인이 3천억가량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두중은 외인이 20만 주 이탈, 개인이 35만 주 순매수, 기관이 16만 주가량 이탈을 했습니다. 기관 상세로는 금융투자가 다 나갔습니다. 20만 주 나갔고 보험이 1,500주, 연기금 재차 3만 3천 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연기금이 2일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은 참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융투자나 외인 나갈 녀석들이 나간 셈이고 프로그램 매매가 36만 주가량 순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지분은 외인과 금융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수급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외인이나 금융투자 빠져나갈 놈들이 나가니까 주가는 또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 개인 매수세로 오늘 플러스로 잘 버텨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매도도 보시면은 어제 한 4%로 잠깐 쉬어가는 듯 했으나 오늘은 다시 11%로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죠. 공매 수량 같은 경우도 거의 3배, 공매 대금도 한 3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사실 주가가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요. 썸네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UBS 물량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걸로 이렇게 좀 체크를 제가 했었는데 너무 순간적이어서 또 이런 세력 체크는 제가 캡처를 뜨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한 2% 상승되는 흐름에서 갑자기 3%까지 이렇게 뛰어 올라갔을 때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고 해상풍력 관련 내용으로 UBS 물량이 반짝 들어갔다 나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근 흐름은 UBS는 해상풍력 쪽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레포트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UBS 물량은 안 좋게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게
오전장이었다고 한다면 한번 쭉 올렸다가 또 치고 빠지는 이런 흐름이 대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두산중공업은 UBS가 주포가 아니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라서 뭐 크게 우려하실 건 없으나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물량이 좋지 않은 수급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차트 분석은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의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두중에 대한 대응과 종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